그날 저는 길거리에서 비 맞고 있던 노숙자를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죠. 빚더미에 앉은 국수집 주인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점심이 되기도 전에 재료가 동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제 가게로 들어왔고 그들이 찾은 사람은 바로 그 노숙자 남편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아린, 올해 39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멸치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할인국수.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차려주신 곳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28살 때 돌아가셨어요. 할인아, 이 가게만은 절대 놓치지 마.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저는 울면서 약속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게는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1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저는 최도겸이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도겸 씨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죠. 할인 누나, 이 가게 진짜 가능성 있어요. 우리 같이 키워봐요. 내가 장사 쪽 아는 사람 많으니까 투자도 받아올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38배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외롭기도 했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도겸 씨는 정말로 투자자를 데려왔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구조를 살펴보고 메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좋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넣으면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로 키울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도겸 씨가 말했어요. 누나, 이거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야 해요. 투자자들이 그래야 신뢰한대요. 누나는 가게 지분 절반 갖고 나는 절반 가지면 되잖아요. 우리 사이에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게명의 변경, 대출 연대 보증, 심지어 제 통장까지 공동 명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도겸 씨는 투자금 5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투자자라던 사람들도 다 도겸 씨 친구들이었더라고요. 연극을 한 거죠. 저를 속이려고요. 더 끔찍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리님 대출 연체되고 있는데 이자라도 넣어주셔야죠. 알고 보니 도겸 씨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3군데나 더 받아놨더라고요. 총 8천만 원. 그 돈도 다 들고 사라진 거예요. 저는 경찰서에도 가봤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어요. 하지만 다들 말했죠. 본인이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소송 걸어도 시간만 오래 걸리고 상대방이 돈 없으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주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가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저 때문에 다 망쳤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자라도 갚으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쉬는 날도 없었죠. 그런데 손님은 점점 줄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리를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끓이던 멸치 국물 맛을 도저히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멸치 양도 똑같이 넣고 다시마도 똑같이 넣는데 왜 맛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안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즘 국물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이번 달 이자만 38만 원, 임대료 80만 원, 재료비에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릴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은행 문자, 카드사 문자, 대출 연체 안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이번 주 안에 뭔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방 보조라도 구해야 하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는 급하게 종이에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주방 보조 구함. 하루 5만 원. 숙식 제공 가능. 사실 5만 원도 부담이었지만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전단지 몇 장을 들고 가게 근처 골목을 돌았어요. 슈퍼 게시판에도 붙이고 분식집 앞에도 붙였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전단지를 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이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서울 변두리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비를 맞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혹시 쓰러진 건가? 저는 걱정이 돼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남자였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낡은 점퍼에 젖은 운동화, 머리카락은 비에 흠뻑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말라 있더라고요. 볼이 쭉 꺼지고 눈두덩이 푹 들어간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비 그치면 갈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무너진 사람이구나. 어디선가 삶이 꼬여서 이렇게 비를 맞으며 앉아 있는 거구나. 원래 같았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저도 살기 바빠서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여기서 떨지 말고요. 일할 거면 오늘부터 우리 가게 창고방에서 자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어요. 가게 창고방이라고 해봤자 겨우 2평 남짓한 곳인데 거기엔 김치 냉장고랑 쌀포대 쌓아둔 게 전부였어요. 사람이 잘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조금 커지더니 뭔가를 확인하듯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진짜요? 네. 대신 주방 일 도와주셔야 해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고 돌아가신 아버지 옷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남은 국수를 한 그릇 끓여줬죠. 남자는 국수를 받아들고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맛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제가 끓인 국수는 맛이 없었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맛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태겸입니다. 나이는요? 34이요. 직업은요? 태겸 씨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저도 제 사정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남의 사정도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장 준비 도와주세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국물 끓이는 것도 보조해 주시면 돼요. 월급은 일단 한 달 해보고 정하죠. 밥은 하루 3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태겸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창고방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태겸 씨는 김치 냉장고 옆 좁은 공간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요. 잠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가게에 들인 거야? 혹시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태겸 씨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 사람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게 있었어요. 살고 싶다는 것,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것.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가 일어나서 가게로 내려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겸 씨가 이미 깨어 있었거든요. 아니,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청소를 끝낸 상태였어요. 가게 바닥은 물걸레질까지 되어 있었고 설거지통에 쌓여 있던 그릇도 다 닦여 있었어요. 이미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서요. 태겸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는 비에 젖고 지쳐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거든요. 특히 손이요. 태겸 씨 손은 이상하게 단정했어요. 손톱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길고 가늘었어요. 노숙자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깨끗했죠. 이 사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말했죠. 그럼 오늘부터 국물 끓이는 거 옆에서 봐주세요. 제가 하는 거 보고 나중엔 혼자서도 할 수 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멸치를 손질하고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끓였어요. 태겸 씨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아주 진지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요즘 같아서는 2명도 많은 거였죠. 국수를 내갔는데 한 손님이 한 입 먹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오늘 국물이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손님이 가고 나서 저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정말로 싱거웠어요. 소금을 덜 넣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아닙니다. 태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금 양은 맞아요. 근데 오늘 다시마가 어제보다 더 건조했어요. 그래서 우러나는 맛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예. 다시마 수분 함량에 따라서 같은 양을 넣어도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소금은 양이 아니라 맛으로 조절해야 해요. 저는 멍하니 태겸 씨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 요리를 알아.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가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요리를 잘 아는 사람이 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을까?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태겸 씨는 분명히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태겸 씨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반, 저는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가거든요. 그날도 일어나려는데 이미 아래층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더니
태겸 씨가 이미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어요. 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태겸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장도 안 갔는데. 어제 남은 멸치랑 다시마로 미리 한번 끓여봤어요. 물 온도 확인하려고요. 태겸 씨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더니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더라고요. 마치 와인 감정하는 사람처럼요. 사장님, 이거 한번 맛봐 주실래요?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지? 분명 제가 쓰던 멸치랑 다시마가 맞는데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깊고 진한데 텁텁하지 않았어요. 감칠맛이 확 살아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태겸 씨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멸치를 넣기 전에 프라이팬에 살짝 볶았어요. 30초 정도요. 그럼 비린내가 날아가고 고소한 맛이 나요.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불을 약하게 줄였어요. 팔팔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다시마는 물이 60도 정도 될 때 넣었다가 80도 되기 전에 빼야 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물 팔팔 끓이고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끝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국물 맛이 좋았는데 제가 하니까 맛이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태겸 씨 요리 어디서 배우셨어요? 태겸 씨는 잠깐 굳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냥 옛날에 조금 했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태겸 씨 표정이 어두워져서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죠. 그럼 오늘부터 태겸 씨가 국물 끓여주세요. 제가 옆에서 배울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가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국물 맛이 확 좋아졌어요.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국물 맛이 예전이랑 다른데 뭔가 더 깊은 맛이 나네. 아, 그게 어머님 살아계실 때 맛이 이랬던 것 같은데 비법 찾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태겸 씨는 국물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면 삶는 것도 달랐어요. 저는 그냥 물 끓으면 면 넣고 젓가락으로 풀어주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태겸 씨는 달랐어요. 면은 정확히 2분 30초 삶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초는 불을 꺼야 해요. 여열로 익히는 거죠. 그게 뭐가 달라요? 면이 더 쫄깃해져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이었어요. 면 식감이 완전히 달랐어요. 탱글탱글하고 쫄깃했어요. 고명 올리는 것도 신경 썼어요. 계란 지단은 팬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돼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러워요. 파는 송송 썰어야 하는데 너무 얇게 썰면 국물에 풀어져요. 적당한 굵기가 있어야 해요. 하나하나가 다 과학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끊겼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소문 듣고 다시 왔어요. 국수 맛이 살아났다면서요? 진짜네. 이게 그 맛이야. 내가 찾던 그 맛. 사장님, 비법 뭐예요? 이 국물 맛 진짜 끝내주는데? 저는 뿌듯하면서도 복잡했어요. 사실 이 맛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태겸 씨가 만든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았어요. 태겸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태겸 씨, 네, 고마워요. 태겸 씨 덕분에 가게가 살아나고 있어요. 태겸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사장님이 저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태겸 씨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2층 제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쿵, 쿵. 뭔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뭐지? 급하게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창고방 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문을 살짝 열었더니 태겸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태겸 씨, 괜찮으세요? 태겸 씨는 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냥 꿈을 꿔서. 꿈이요? 태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물 한 컵을 떠다 줬어요. 천천히 마셔요. 태겸 씨는 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냥 쥐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 가끔 불이 무서워요. 불이요? 가스레인지 불 켤 때마다 손이 떨려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면 숨이 막혀요. 그래도 계속하고 싶어요. 요리를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태겸 씨한테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무슨 일 있었어요? 태겸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몇 년 전에 큰 호텔 주방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요? 기름에 불이 붙었어요. 저는 막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다쳤어요. 크게요. 태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책임이 다 저한테 왔어요. 제가 불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사실은 아니었는데 증거도 없었고 저는 그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 뒤로 주방 일을 못했어요. 불만 보면 그날이 생각나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일자리도 다 잃었고 그렇게 길거리로 나왔어요. 저는 태겸 씨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장님은 처음이에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요. 뭐 하던 사람인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안 물어보고 그냥 받아준 사람이요. 태겸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불이 무서워도 손이 떨려도 다시 요리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도겸 씨한테 배신당하고 빚더미에 깔리고 가게 문 닫을 뻔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고 싶었어요. 태겸 씨, 네, 우리 같이 해요. 저도 혼자는 못해요. 태겸 씨도 혼자는 힘들잖아요.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태겸 씨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진짜요? 진짜요. 대신 약속해요. 힘들면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요. 태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태겸 씨는 여전히 가끔 불 앞에서 숨이 가빠졌어요. 손이 떨릴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어요.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태겸 씨한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도겸 씨한테 배신당한 것, 빚더미에 앉은 것, 이자 갚느라 매일 악몽 꾸는 것. 사장님도 많이 힘드셨네요. 그러게요. 근데 태겸 씨 만나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가게 매출이 확 올랐어요. 하루 5만 원 하던 게 이제는 30만 원, 40만 원씩 나왔어요. 주말에는 50만 원을 넘길 때도 있었죠. 손님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어요. 동 멸치국수집 진짜 맛있대. 거기 국물 맛이 예술이야. 사장님이 비법을 새로 찾아낸 것 같던데 어느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재료가 떨어질 뻔했어요. 사장님, 멸치 더 사와야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오늘 장 한번 크게 봅시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계산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번 달 이자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태겸 씨, 우리 해냈어요. 저는 신이 나서 태겸 씨한테 달려갔어요. 태겸 씨도 조금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뻤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태겸 씨 덕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곧 큰 문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질 거라는 걸요. 어느 날 아침 태겸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요즘 가게 확장 생각 있으세요? 확장이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빚 갚기도 빠듯한데. 그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은 점심시간마다 손님이 밀려서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돈이 없는 걸요.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 꽉 찼고, 그때 태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아는 사람이요? 태겸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태겸 씨한테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뭔지 물어볼 새도 없이 갑자기 모든 게 뒤집혔어요. 바로 다음 날,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밖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오랜만이네, 하리나. 최도겸이었어요. 1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 번쩍이는 구두, 손목에는 비싼 시계. 그리고 뒤에는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따라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최도겸은 여유롭게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장사 잘 되나 보네? 손님 많더라.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너 무슨 일로 왔어? 도겸 씨는 빙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걱정하지 마.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오히려 제안하러 왔지. 제안? 도겸 씨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프리미엄 국수 브랜드 킹 누들 마이너스 브랜드 매니저 최도겸. 나 요즘 잘 나가. 투자자들 만나서 국수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했어. 벌써 가맹점이 서울에만 5군데야. 저는 명함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바쁘니까 돌아가. 하리나, 너 아직도 날 원망해? 그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 손이 주먹으로 말렸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어쩔 수 없었다고? 너 나한테서 8천만 원 가져갔잖아.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놓고 도망갔잖아. 그건 투자금이었어.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고. 사업 망하면 손해보는 거지 뭐. 근데 봐. 나는 그 돈으로 제대로 키웠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게요. 나가. 당장 나가.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태겸 씨가 나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겸 씨는 태겸 씨를 훑어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너 누구야? 여기서 일해? 태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으로 와서 섰어요. 손님, 나가주시겠어요? 여기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야, 내가 손님처럼 보여? 나 여기 사장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가달라는데 나가셔야죠. 도겸 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리나, 노숙자랑 사는 거야? 보니까 여기서 자는 것 같던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너 혼자 이 가게 못 버텨. 장사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한계 올 거야. 재료비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빚만 늘어날걸? 도겸 씨는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제안할게. 너네 국수 레시피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프랜차이즈로 키워줄게. 너는 로열티 받으면 되고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싫어. 왜? 자존심 때문에? 하리나, 장사에 자존심이 어딨어. 돈이 최고야. 너 지금 이자만 갚는 거지?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제 입술이 떨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장사가 잘 돼도 이자 갚고 재료비 내고 임대료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원금은 꿈도 못 꿨죠. 생각해봐. 연락해. 도겸 씨는 명함을 한 장 더 놓고 나갔어요. 뒤따라오던 양복 입은 남자들도 같이 나갔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사장님, 태겸 씨가 급하게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도겸 씨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맞아요. 저는 지금 이자만 겨우 갚고 있었어요. 원금 8천만 원은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혹시 추가 대출 가능할까요? 가게 확장하려고요. 상담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현재 대출 한도가 거의 꽉 찬 상태세요.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배우자 있으세요? 아니요, 혼자예요. 그럼 어렵습니다. 단독 명의로는 더 이상 힘들어요. 저는 힘없이 은행을 나왔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가구 소득 기준이라. 만약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상으로만 가족이 되면 어떨까? 미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임대료, 이자, 재료비 계산이 자꾸 굴러갔어요. 지금 속도로는 가게를 키울 수 없어요. 그냥 근근히 버티는 것만 가능했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겸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고민 있으세요? 응? 아니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태겸 씨, 네. 나 당장 가게 문 닫기 싫어. 태겸 씨는 가만히 제 얼굴을 봤어요. 오늘 은행 갔다 왔어. 추가 대출 안 된대. 혼자서는 한계가 있대. 근데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 가족이 있으면 가구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태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태겸 씨, 우리 서류상으로만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예. 혼인신고요. 서류상으로만. 실제로 부부처럼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서류로만요. 그럼 지원 조건이 바뀐다고 했어요. 태겸 씨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랑요? 미안해요. 이상한 부탁인 거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겸 씨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게가 잘 되면 태겸 씨한테도 좋잖아요. 월급도 더 드릴 수 있고. 태겸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조건은요? 조건? 서로 피해 안 보게.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서로 피해 없게 할 거예요. 동거는 지금처럼 따로 하고 재산도 분리하고 가게가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서류만요. 태겸 씨는 또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지금은 숨을 곳이 필요했어요. 여기만큼 편한 곳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네. 대신 정말로 서로 피해 없게 해요. 계약서 써요. 저는 그날 밤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혼인신고 계약서. 동거는 현재처럼 분리한다. 사장님은 2층, 태겸 씨는 창고방. 재산은 철저히 분리한다. 서로 재산 요구 없음. 가게 정상화 후 협의하에 정리 가능. 서로의 사생활 존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해지 가능. 태겸 씨는 계약서를 읽고 서명했어요. 저도 서명했죠. 그럼 내일 아침 구청 가요. 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서류로만 일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관은 한산했어요. 우리 말고도 몇 쌍이 더 있었는데 다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남자들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우리만 국수 냄새 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음 분, 우리 차례가 왔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물었어요. 혼인신고서 맞으시죠? 증인 서명도 되어 있고요. 확인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태겸 씨도 도장을 찍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가더니 컴퓨터에 뭔가 입력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 완료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구청을 나오는데 태겸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왜요? 이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냥 지금처럼 불러요. 사장님, 태겸 씨. 편한 게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손님이 많이 왔어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있었던 일이 까먹혀졌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이었어요. 가게 앞에 갑자기 차 한 대가 멈췄어요. 검은색 외제차였어요. 번호판을 보니까 비싼 차 같았어요. 뭐지? 손님인가?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리더니 가게 앞을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한 명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할인국수 맞습니다. 근처에 오시면 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차가 한 대 더 왔어요. 똑같은 검은색 외제차.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가게 앞 도로가 고급 차들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거? 무슨 일이래?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갔어요. 태겸 씨, 밖에 이상한 차들이. 태겸 씨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 순간 태겸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양복 입은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윤태겸 씨 여기 계신가요? 태겸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의 과거는 평범과 거리가 멀다는 걸, 그리고 그 과거가 지금 우리를 찾아왔다는 걸. 태겸 씨,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태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로요? 태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윤태겸 셰프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셰프? 회장?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차들이 찾아온 걸까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다들 입을 다물고 양복 입은 남자들을 쳐다봤어요. 저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죠. 양복 입은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윤태겸 셰프님,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차에 계십니다. 태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만뒀습니다. 돌아가세요. 셰프님,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자고 하셨습니다. 5분만이라도요. 태겸 씨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태겸 씨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요, 지금 영업 중이에요. 손님들 계시고요. 나가주세요. 양복 입은 남자는 저를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차림부터 남달랐어요. 회색 정장에 은색 머리카락,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그 남자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태겸 씨를 발견했어요. 태겸이구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태겸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이런 곳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남자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3년이야. 내가 3년 동안 너 찾았어. 전국을 뒤졌지.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연락 한 통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할 소리야?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국수 한 그릇 주시오. 이 집 주인이 직접 끓인 거로.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주방으로 갔어요. 손님인데 국수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국물을 끓이는데 손이 떨렸어요. 태겸 씨는 주방 구석에 서서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태겸 씨,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태겸 씨는 한참 침묵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호텔 주인이에요. 국수를 내갔어요. 남자는 국수를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맛있네. 멸치 국물이 깔끔하고 면도 잘 삶았어. 정성이 느껴져.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이 국수 누가 끓였소? 저랑 직원이 같이요. 남자는 태겸 씨를 봤어요. 내가 끓였구나. 역시 내 손맛이야. 태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국수를 다 먹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태겸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내 자리는 아직 남아있어. 회장님, 그때 일은 다 밝혀졌어. 내 잘못이 아니었어. 주방장이 거짓 진술한 거였어. CCTV 영상도 찾았고 증인도 나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CCTV? 증인?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했어. 오히려 다친 사람을 구해냈고, 근데 주방장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내게 떠넘긴 거야. 태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걸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 나도 알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겸아, 돌아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최고의 주방, 최고의 재료, 최고의 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태겸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그러더니 저를 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회장님, 응?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이 가게가 좋아요. 이 국수가 좋아요. 그리고 태겸 씨는 잠깐 멈췄어요. 여기 사장님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제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저를 믿어줬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태겸 씨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네, 죄송합니다. 너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남자는 명함을 꺼내 태겸 씨에게 줬어요. 그래도 이건 받아둬.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 제안은 영원히 유효하니까. 태겸 씨는 명함을 받았어요. 남자는 가게를 나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사장님, 네, 이 친구 잘 부탁합니다. 불 앞에 서는 게 아직 무서울 거예요.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도 따라 나갔고 검은색 차들이 하나씩 떠났어요.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웅성거렸어요. 뭐야, 방금 그 사람? 호텔 회장이래. 돈 엄청 많은 사람이라던데. 여기 직원분이 원래 호텔 셰프였나 봐. 저는 태겸 씨를 봤어요. 태겸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태겸 씨,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숨긴 게 너무 많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저 호텔 셰프였어요. 그것도 꽤 유명한. 태겸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3년 전에 사고 나고 모든 걸 잃었어요. 명예도, 돈도, 집도. 길거리로 나왔죠. 그렇게 살다가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태겸 씨 옆에 섰어요. 태겸 씨, 왜 안 돌아가요? 회장님이 다 밝혀줬다잖아요. 돌아가면 좋은 자리, 좋은 대우 받을 수 있는데. 태겸 씨는 저를 봤어요. 사장님은요? 예. 사장님은 저 없이 어떻게 해요? 국물 끓이는 것, 면 삶는 것, 다 제가 하잖아요. 그건 제가 배우면 되죠. 그럼 저 가도 괜찮아요?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태겸 씨 없이 가게를 운영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태겸 씨가 없는 게 싫었어요. 언제부턴가 태겸 씨가 옆에 있는 게 당연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방에 서 있는 모습, 국물 끓이면서 조심스럽게 맛보는 모습, 손님한테 국수 내갈 때 살짝 웃는 모습, 다 익숙해졌어요. 싫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태겸 씨는 눈이 커졌어요. 태겸 씨 가면 안 돼요. 저 혼자는 못해요. 사장님, 우리 오늘 아침에 서류 냈잖아요. 이제 서류상으로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태겸 씨는 빙긋 웃었어요. 서류상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최도겸이었어요. 할인아. 도겸 씨는 헐떡이면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방금 뭐야? 저 차들 뭐야? 호텔 회장이 여기 왔다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도겸 씨는 태겸 씨를 노려봤어요. 야, 너 설마 호텔 셰프였어? 태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쳤네. 할인아, 너 이 사람 정체도 모르고 같이 있었던 거야? 알았으면 어때, 몰랐으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해? 도겸 씨는 비웃었어요. 너 진짜 순진하다. 이 사람 저 호텔로 돌아가면 너 혼자 남는 거야. 그럼 또 망하는 거지. 안 가요. 태겸 씨가 말했어요. 저 안 가요. 여기 있을 거예요. 도겸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너 호텔 셰프였으면 여기서 국수나 끓이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너 지금 뭔가 숨기는 거지? 아니면 이 여자한테 뭔가 약점 잡힌 거야? 제 참을성이 한계에 왔어요. 나가. 당장 나가. 하리나, 정신 차려. 이 남자 수상해. 호텔 셰프가 왜 노숙자 생활을 해? 분명히 뭔가. 나가라니까. 저는 도겸 씨를 밀었어요. 도겸 씨는 비틀거리다가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좋아. 나간다. 근데 하리나, 너 두고 봐. 곧 후회할 거야. 도겸 씨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어색하게 국수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주저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서류 결혼하고 회장님 만나고 도겸 씨랑 싸우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태겸 씨가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몰라요. 뭐가 뭔지. 죄송해요. 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태겸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겸 씨를 봤어요. 태겸 씨, 진짜 안 돌아가요? 저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는 거 아니에요? 태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면 또 그 기억들이 날 것 같아요. 불 앞에 서는 게 무서웠던 것,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던 것. 근데 여기는 달라요. 사장님은 저를 믿어줬어요. 제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저를 받아줬어요. 태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사장님 곁에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이게 뭐지? 서류상 남편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고마워요, 태겸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서류로 시작한 관계가 어느새 서로에게 진짜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걸. 태겸 씨는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태겸 씨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밖에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뭐야 이게?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어제 소문났어요. 여기 직원분이 유명한 호텔 셰프였다고. 그분이 직접 끓인 국수 먹으러 다들 온 거예요. 저는 태겸 씨를 봤어요. 태겸 씨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태겸 씨, 오늘 바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같이 해요.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밖에는 고급 외제차가 아직 한 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그날부터 가게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 벌써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죠. 사장님, 여기 국수 3개요. 저기요, 곱빼기로 주세요. 계란 추가 가능해요? 저는 홀을 뛰어다니고 태겸 씨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국수를 만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루 평균 70만 원, 주말에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은행에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죠.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계산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태겸 씨, 이번 달에 원금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네요, 사장님. 다 태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빚도 갚을 수 있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가게가 잘 될수록 태겸 씨가 떠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서류상 남편이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관계잖아요. 그날 밤 태겸 씨가 창고방에서 나왔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응? 무슨 일인데? 태겸 씨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장님, 이제 가게도 안정됐잖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떠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 우리 서류 정리할까요? 역시였어요. 태겸 씨는 혼인신고 정리 얘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왜요?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에요. 원래 계약이 그랬잖아요. 가게 정상화되면 정리하기로. 사장님한테 피해 주기 싫어요. 저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일자리도 주시고, 숙식도 제공해 주시고, 이제 사장님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싫어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태겸 씨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예, 싫어요. 서류 정리 안 할 거예요. 사장님, 왜요? 그냥 싫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몰랐어요. 분명 서류상으로만 맺은 관계인데 왜 이렇게 떠나는 게 싫은 걸까요? 태겸 씨는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혹시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영업 끝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정아린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투자그룹 투자이사 김민준. 저희가 이 가게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요? 네. 저희는 유망한 외식업체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이 가게 소문을 듣고 조사해 봤는데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투자하시려고요? 3억입니다. 대신 지분 30%를 저희가 갖고 나머지는 사장님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게 확장, 인테리어, 마케팅 모두 저희가 지원합니다. 3억이라니.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 갚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안서 놓고 가겠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놓고 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겸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좋은 기회 같은데요. 그런가? 3억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게도 제대로 키울 수 있고요. 근데 지분을 30%나 주는 게 좀. 그래도 70%는 사장님 거잖아요. 충분히 괜찮은 조건 같은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최도겸이 또 찾아왔어요. 할인아, 들었어. 투자 제안 받았다며? 너는 어떻게 알아? 소문났어. 외식업계 줘봐. 다들 이 가게 주목하고 있어. 도겸 씨는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할인아, 내 말 들어. 그 투자 받지 마. 왜? 투자 회사들은 다 똑같아. 처음엔 좋은 말만 하다가 나중에 경영권 다 빼앗아. 내가 만든 가게인데 나중엔 내 맘대로 못해. 차라리 내 제안 받아. 내가 더 좋은 조건 줄게. 지분도 50대 50으로 하고 경영권도 내가 가져. 내 제안은 싫어. 너 한번 날 배신했잖아. 도겸 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직도 그 얘기야? 사업이 그런 거라니까. 감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도겸 씨는 비웃었어요. 좋아. 근데 할인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투자 받으면 내 가게 아니게 돼. 도겸 씨가 나간 뒤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투자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며칠 후 투자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결정하셨나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빠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업체들도 관심이 많아서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태겸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투자 받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빚은 갚고 싶은데 가게를 남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럼 안 받으면 되죠. 근데 지금처럼 하면 빚 갚는데 몇 년 걸릴지 몰라요. 태겸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회장님 명함 있잖아요.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할게요. 이자 없이요. 그게 무슨? 회장님은 저한테 빚진 게 있어요. 3년 동안 잘못 알고 계셨으니까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안 돼요. 그건 태겸 씨 일인데. 사장님이 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태겸 씨는 그날 저녁 회장님께 전화했어요. 다음 날 회장님이 직접 가게로 오셨어요. 태겸아, 돈이 필요하다고? 네, 회장님. 죄송하지만 얼마나 필요해? 8천만 원입니다. 회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자는 없다. 그리고 갚을 때도 내가 여유 있을 때 갚아. 대신 회장님은 저를 봤어요. 사장님, 이 친구 잘 돌봐주세요. 아직 불 앞에 서는 게 무섭대요.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은 빙긋 웃으셨어요. 태겸이가 이 가게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나한테 부탁한 건 3년 만에 처음이거든. 그날 저는 빚을 다 갚았어요. 8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태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태겸 씨는 제 구원자예요. 태겸 씨는 빙긋 웃었어요. 사장님이 먼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비 맞고 있는 저를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가게를 조금 개조했어요. 테이블 몇 개 더 놓고 주방도 넓혔어요. 태겸 씨가 일하기 편하도록요.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할인국수 마이너스 정성으로 빚은 멸치국수.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청소하는데 태겸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아까 그 얘기 계속할까요? 무슨 얘기? 서류 정리 얘기요. 제 손이 멈췄어요. 아직도 정리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정리 안 하고 싶어요. 예. 태겸 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사장님, 저 처음엔 정말 서류상으로만 생각했어요. 편의상 그런 관계인 거라고.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장님 얼굴 보고 싶고 같이 국수 끓이는 게 좋고 저녁에 같이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서류상 남편이 아니라 진짜로요. 태겸 씨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사장님은 어때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겸 씨를 봤어요. 저도 좋아요. 진짜요? 진짜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태겸 씨 보고 싶고 같이 일하는 게 좋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태겸 씨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서류 정리 안 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응, 그래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엔 서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가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살렸어요. 제가 태겸 씨를 구했고 태겸 씨가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데 밖에 줄이 서 있었어요. 오늘도 바쁘겠네요, 사장님. 그러게요. 태겸 씨, 오늘도 같이 해요.
네, 같이 해요.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밖에는 여전히 고급 외제차들이 가끔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작은 가게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국물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 약속 지켰어요. 가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태겸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왜 웃으세요? 그냥 좋아서요. 지금이 좋아서요. 저도요. 저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비 맞던 노숙자와 빚더미에 앉았던 가게 주인.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일으켜 세웠어요. 서리로 시작했지만 진심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작지만 따뜻한 멸치국수 가게의 이야기요. 몇 달 후, 가게는 더 바빠졌어요. 손님들은 계속 늘었고, 단골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태겸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 진짜 결혼식 올릴까요? 예. 서류상으로만 부부잖아요. 이제 진짜로 할까요? 작게라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이미 가족인데요. 그해 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 주셨고, 회장님도 오셨어요. 드레스도 화려하지 않았고, 장소도 작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태겸 씨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아끼면서 함께 걸어갈 거라고. 가게 간판 아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섰어요. 할인국수? 작은 간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